엄마, 나 결혼할 거야. 그리고 한국에서 살기로 했어. 아들의 말의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혼 후 혼자 힘겹게 키워낸 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알게 된 이국의 여자와 이 작은 멀고도 낯선 나라 한국에서 살아간다니요. 배신감, 걱정,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외로움이 몰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헬렌 스미스입니다. 올해 65세, 캐나다에서 30년 넘게 중학교 역사를 가르치다 은퇴했죠. 제 인생은 항상 계획적이고 원칙적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가장 큰 시련은 20년 전 이혼이었어요. 그날도 기억납니다. 남편이 짐을 싸서 나가던 날 12살이던 아들 리암은 자기 방에 숨어 울고 있었죠. 그때 맹세했습니다. 내 아들만큼은 절대 외롭게 두지 않겠다고요. 엄마, 나 한국에 가기로 했어. 지난해 가을, 리암의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대학원 시절 교환학생으로 만난 한국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거였죠. 제 표정이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 그 작은 나라에서 뭘 하겠다는 거니? 말하자마자 후회했어요. 리암의 눈에서 실망감이 번쩍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나라, 낯선 문화로 제 아들이 떠난다니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작은 나라라고? 엄마, 서울은 토론토보다 훨씬 큰 도시야. 수진이네 가족도 만났는데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 수진.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아들을 빼앗아간 여자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물론 리암 앞에선 티내지 않으려 했지만 속으로는 왜 하필 외국인이냐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결혼은 신중해야 해. 문화가 다르면 생활 방식도 다르고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리암은 긴 한숨을 내쉬더군요. 엄마, 난 수진이를 사랑해. 그리고 결혼식은 좀 미루고 먼저 한국에서 같이 살아보기로 했어. 그 말에 제 마음은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동거라니요. 제가 그토록 가르쳐온 가치관과는 거리가 먼 선택이었죠. 그럼 결국 날 버리는 거구나. 속에서 올라오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리암은 놀란 표정으로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난 그냥. 됐어.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해. 대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어요. 전화는 점점 뜸해졌고 메시지도 형식적인 안부만 주고받게 됐죠. 30년간 교단에 서며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쳤지만 정작 제 아들과는 대화조차 제대로 나누지 못하는 제 모습이 서글펐습니다. 밤마다 리암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울었죠. 혼자서 두 역할을 다하려 했던 그 시간들, 너무 엄격했던 건 아닐까 하는 후회도 밀려왔어요. 헬렌, 너무 고집 부리지 마. 아이도 이제 성인이야. 친구 마사가 충고했지만 제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인터넷으로 찾아보기도 했죠. 지도에서 보니 정말 작았어요. 캐나다의 몇 분의 1도 안 되는 크기더군요. 그런 곳에 제 아들이 산다고 생각하니 불안했습니다. 리암이 떠나기 전날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아들은 이제 완전히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키운 아이가 아니라 자기 길을 찾아가는 한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엄마, 걱정하지 마. 자주 연락할게. 화상통화도 매주 하자.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공항에서 리암을 떠나보내며 등 뒤로 숨겨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어요. 제 아들은 한국이란 낯선 땅으로 떠나갔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텅 빈 방을 보니 이제야 실감이 났어요. 리암은 가버렸고 저에겐 그의 빈자리만 남았습니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 아들은 지금 저 하늘 건너편으로 날아가고 있겠구나. 마음속으로 작은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행복하길. 아들이 떠난 후 집은 더 커지고 더 조용해졌습니다. 혼자 앉아 저녁을 먹는 시간이 이렇게 긴 줄 몰랐죠. 리암이 한국에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받고도 짧게 잘 지내렴이라는 답장만 보냈어요. 속으로는 더 말하고 싶은 게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일주일 후 첫 영상통화를 했어요. 화면 속 리암은 생각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배경이 낯설었지만 아들의 환한 미소는 여전했죠. 엄마, 이건 우리 집 전망이에요.
리암이 카메라를 창가로 돌리자 빽빽하게 들어선 아파트 단지와 멀리 보이는 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낯선 풍경이었죠. 집은 어때? 불편하진 않니? 전혀요. 수진이랑 같이 인테리어도 꾸미고 직장도 금방 구했어요. 엄마, 여기 정말 살기 좋아요. 너무 신나 보이는 아들의 모습에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한편으론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내 곁을 떠나 저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이 서운했어요. 수진이는 잘 지내니? 억지로 물었습니다. 리암의 눈이 더 밝아졌어요. 정말 잘 지내요. 직장도 다니면서 저한테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엄마, 수진이 부모님이 우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는데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수진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그녀를 미워할 이유는 없었지만 리암을 빼앗아간 사람이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 마음을 숨기려 억지 미소를 지었죠. 그래, 다행이구나.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목소리가 차갑게 들리는 걸 저도 느꼈습니다. 리암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우리 사이에 흐르는 어색한 침묵을 그가 깼습니다. 엄마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혼자 괜찮으세요? 문득 리암이 어릴 적 혼자 둘 때마다 걱정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제가 항상 괜찮다고 안심시켰는데 이제는 그가 저를 걱정하는 입장이 되었네요. 난 괜찮아. 30년 넘게 학생들 가르치다 이제 좀 쉬는 중이야. 그리고 마사와 가끔 차도 마시고. 사실 은퇴 후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일어나 분주히 움직이던 일상이 사라지자 허전함이 컸죠. 하지만 그런 내색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통화를 끝내고 나서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암을 키우며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지 떠올랐어요. 이혼 후 아이 하나 키우며 교사로 일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선 엄격한 선생님으로, 집에선 더 엄격한 엄마로 살았죠. 아이에게 아빠 역할까지 해주려다 보니 더 원칙적이고 강해져야 했으니까요. 난 잘했을까? 거실에 걸린 리암의 졸업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엄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떠난 후 아들마저 잃을까 두려워 더 단단히 붙잡으려 했는지도 모르죠. 다음 날 리암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수진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한강이라는 곳에서 찍은 것 같았는데 두 사람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특히 리암의 미소가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죠. 사진 속 수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단정하고 지적인 모습이었어요. 리암의 팔을 살짝 잡고 있는 모습이 다정해 보였죠. 처음으로 이 사람이 내 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이 사람이 내 아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구나라는 깨달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답장을 쓰려다 멈췄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결국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구나라는 짧은 메시지만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한국이란 나라가 조금씩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첨단 기술, 세계적인 기업들. 제가 생각했던 작은 나라와는 거리가 멀더군요. 그리고 수진의 SNS도 살짝 들여다봤어요. 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했고 영어 실력도 뛰어나 보였습니다. 아마도 내가 너무 편견을 가졌나 봐. 시간이 지날수록 리암의 연락은 더 잦아졌습니다. 한국 생활에 대한 이야기, 먹는 음식, 직장에서의 에피소드. 처음엔 형식적으로 듣던 제가 어느새 그의 이야기에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죠. 그러던 어느 날 리암이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한국에 한번 오실 생각 없으세요? 수진이도 엄마 만나고 싶어 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국이요? 그 먼 나라를? 하지만 동시에 아들의 새 삶이 궁금해지기도 했어요. 리암이 사는 곳, 만난 사람들, 그리고 수진. 글쎄, 생각해볼게. 처음으로 완전히 닿지 않은 대답을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계속 그 생각이 맴돌았어요. 어쩌면 가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라고? 한국에 간다고? 친구 마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리는 단풍이 물든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죠. 따뜻한 커피를 손에 쥐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먼 나라로 날아가 있었어요. 그래, 결심했어. 리암이 사는 모습도 봐야겠고 수진이란 아이도 만나봐야겠다 싶어서. 사실 결정하기까지 밤잠을 설친 날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행기를 탄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오래됐어요.
게다가 한국은 지구 반대편이나 다름없었죠. 헬렌, 정말 대단해. 난 내가 그렇게 고집부릴 줄 알았는데. 마사의 말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저도 제가 이럴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매주 영상통화에서 보는 리암의 행복한 모습이 저를 조금씩 바꿔놓고 있었던 거죠. 집에 돌아와 여권을 꺼내봤습니다. 마지막 도장이 찍힌 게 10년도 더 된 여권이었어요. 인터넷으로 항공권을 예약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가는 건가? 이 나이에? 하지만 마음 한켠에선 설렘도 있었어요. 아들이 살고 있는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다는. 리암에게 연락했을 때 그 아이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정말요? 엄마가 오신다고요? 수진이한테 말했더니 정말 좋아해요. 이미 여러 곳 구경시켜드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리암의 기대에 찬 목소리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적어도 제가 환영받는다는 건 확실했으니까요. 출발 전날 여행 가방을 챙기며 문득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데 괜찮을까? 수진을 직접 만나면 어떤 감정이 들까? 그래도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구름 위로 떠오르는 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해가 지고 다시 뜨면 난 지구 반대편에 있겠구나. 낯선 설렘이 가슴을 채웠죠.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다리는 저리고 몸은 피곤했지만 흥분된 마음은 숨길 수 없었어요. 출구로 나오자 리암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들의 품에 안기니 모든 피로가 날아가는 것만 같았어요. 리암 옆에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니 사진보다 더 단정하고 예뻤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수진의 유창한 영어에 살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영상통화에서도 본 적 없었거든요. 어색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죠. 나도 반가워, 수진. 공항을 나서는 순간 첫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거대한 공항이었어요. 자동 출입국 시스템, 로봇 안내원, 쾌적한 시설.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 공항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리암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요. 그런 아들의 모습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보니 리암과 수진이 차로 마중 나와 있었어요. 세련된 중형 세단이었는데 리암이 자랑스럽게 운전석에 앉았죠. 엄마, 우리 집은 강남이라고 하는 서울의 중심가에 있어요. 차로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차에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정말 제가 생각했던 작은 나라가 맞나?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이고 현대적이었어요.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도시의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아파트 단지들, 환하게 빛나는 간판들,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제 한강을 건너요, 엄마. 서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리암의 말에 창밖을 바라봤어요. 다리 위에서 바라본 한강의 야경이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강을 따라 반짝이는 불빛들, 그 위로 펼쳐진 화려한 도시의 모습이 마치 동화 속 세계 같았어요. 와, 정말 아름답구나.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캐나다의 자연이 아름답다면 이곳은 인간이 만든 빛의 예술이었죠. 리암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져 있었습니다. 43층 고층 아파트였는데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숨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반짝이는 한강과 끝없이 펼쳐진 도시 불빛이 마치 별자리처럼 느껴졌죠. 이게 우리 집이에요, 엄마. 리암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파트는 생각보다 넓고 모던했어요. 작지만 세련된 가구들,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 리암이 캐나다에서 살던 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와, 정말 좋은 집이구나.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수진이 한국식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리암이 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이미 작은 다과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건 약과라고 하는 한국 전통 과자예요. 수진이 어머니께서 직접 보내주셨대요.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견과류의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생각보다 맛있었죠. 식사 시간, 수진이 준비한 음식들이 테이블에 가득 차려졌습니다. 처음 보는 반찬들, 뜨거운 찌개, 고소한 냄새가 나는 밥. 모든 게 낯설었지만 묘하게 끌렸어요. 많이 드세요, 어머님.
한국에서는 음식을 나눠 먹는 문화가 있어요. 수진이 정성스럽게 제 그릇에 음식을 담아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섬세함과 배려가 느껴졌죠. 식사를 마친 후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리암이 옆에 와 섰습니다. 엄마, 한국 어때요? 생각했던 것과 달라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혀 달라. 내가 너무 편견을 가졌던 것 같아.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이 작은 나라가 얼마나 발전하고 현대적인지를.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들이 이곳에서 행복해 보인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부터 어떤 새로운 발견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 처음으로 설렘과 기대감이 두려움보다 커졌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이틀째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시차 적응이 안 되는지 새벽 4시에 깼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새벽 풍경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평화로웠어요. 조용히 일어나 커피를 끓이는데 부엌에서 수진을 만났습니다. 어머님, 많이 일찍 일어나셨네요. 시차 적응이 안 되시나 봐요. 수진이 다정하게 물었어요. 영어로 말하면서도 한국식 존칭을 사용하는 게 어색하면서도 정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것 같아. 너는 왜 이렇게 일찍? 저는 아침마다 요가를 해요. 오늘은 어머님이 오셨으니 특별히 한국식 아침을 준비하려고요. 수진이 부엌에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손놀림이 야무지고 정갈했어요. 처음엔 돕겠다고 했지만 수진이 단호하게 거절했죠. 오늘 제 오빠가 인사드리러 온대요. 우철 오빠는 군인 출신이라 좀 무뚝뚝해 보일 수 있지만 마음은 따뜻해요. 수진의 오빠라. 긴장됐습니다. 가족이 어떤지 보면 그 사람을 더 잘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군인 출신이라니 더 엄격하고 보수적일 것 같았어요. 아침 식사 후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단정한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는데 첫인상부터 위압감이 느껴졌죠. 안녕하세요, 헬렌 씨. 정우철입니다. 수진의 오빠고요. 우철의 영어는 약간 어색했지만 정중했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길이 묘하게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우철 씨. 만나서 반가워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달리 우철은 의외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군 생활 얘기, 한국의 역사, 심지어 북미와 한국의 교육 시스템 차이까지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이어갔죠. 처음엔 저도 동생이 외국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반대했어요. 우철의 솔직한 고백에 긴장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이어 말했어요. 하지만 리암을 만나보니 생각이 바뀌더군요. 성실하고 우리 문화를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무엇보다 수진을 정말 사랑하는 게 보였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우철은 제가 품었던 불안과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거겠죠. 그리고 그것을 극복했다는 점이 희망적으로 다가왔어요. 수진이 엄마는 지방에 계셔서 자주 못 오시지만 리암을 아들처럼 생각하세요. 매주 직접 담근 김치와 반찬을 보내주시죠. 우철이 말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에 작은 부러움이 일었습니다. 캐나다에선 이웃끼리도 서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선 가족 간의 유대감이 이렇게 강하다니. 점심시간이 되자 우철이 제안했습니다. 제가 근처 맛집으로 모시고 갈게요. 한국 전통 음식 중에 불고기라는 게 있는데 외국인들도 좋아하더라고요. 식당으로 가는 길 우철이 리암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직장은 어때? 적응 잘 되고 있어? 리암이 밝게 대답했어요. 네, 형님. 덕분에 소개해주신 회사 정말 좋아요. 동료들도 친절하고요. 형님이라는 호칭이 귀에 박혔습니다. 리암이 한국어로 존칭을 사용하는 모습이 새로웠어요. 그리고 우철이 직장까지 소개해줬다니 생각보다 두 사람의 관계가 가까운 것 같았습니다. 식당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자 우철이 직접 고기를 구워 제 앞접시에 정성껏 담아주었어요. 한국에서는 연장자를 공경하는 문화가 있어요. 특히 음식을 대접할 때는 더 그렇죠. 우철의 설명에 감사하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처음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들이 하나둘 깨지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식사 중에 우철이 리암과 수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주 아버지 생신에 두 분도 오세요. 어머니가 특별히 준비하신대요. 그 말에 순간 마음이 울컥했어요.
우리 가족은 이혼 후 명절이나 생일을 함께 보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가족 행사라는 개념 자체가 희미해진 지 오래였죠. 우리 가족이 조금 시끄럽고 북적거릴 수 있지만 헬렌 씨도 괜찮으시면 같이 오세요. 어머니가 외국인 손님 맞이하는 걸 좋아하실 거예요. 우철의 초대가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을 가족 행사에 초대하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수진이 제 표정을 살피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어머님 만나고 싶어 하세요. 캐나다에서 여기까지 아들 때문에 오신 마음이 얼마나 큰지 이해하신대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낯선 나라의 낯선 가족이 저를 이해한다는 사실이 위로가 됐어요. 돌아오는 길에 우철이 차에서 내려주며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제가 취미로 목공을 해요. 작은 거지만 기념으로 드리고 싶어서요. 작은 나무 상자를 열어보니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나무 브로치였습니다. 정성이 느껴지는 선물에 감동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철 씨. 집에 돌아와 창가에 서서 서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리암이 옆에 와 서더군요. 엄마, 우철 형님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훨씬 좋은 분이더라. 처음엔 좀 무서워 보였지만 정이 많은 사람이구나 싶었어. 리암이 웃었습니다. 맞아요. 처음엔 저도 무서웠어요. 특히 수진이랑 사귈 때 처음 만났을 땐요. 군대 선임처럼 저를 훈련시키는 줄 알았다니까요.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웃음 속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타국의 가족이 내게도 가족이 될 수 있겠구나. 그들의 따뜻함과 배려가 제게도 전해지고 있었으니까요. 밤에 일기를 쓰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인들의 가족애, 특히 우철과 수진 사이의 두터운 형제애를 보며 리암이 이런 가족 속에 녹아든 모습이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이 집안이라면 제 아들을 잘 보살펴줄 것 같다는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처음 한국행을 결정했을 때의 불안은 어느새 설렘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까? 오랜만에 기대감을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일주일째, 오늘은 제 인생에서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수진의 부모님을 만나는 상견례라는 자리가 있다고 해요. 캐나다에선 그저 가벼운 저녁 식사 정도로 여길 수도 있는 만남이지만 한국에선 꽤 중요한 의식이라더군요. 아침부터 마음이 착잡했어요. 뭔가 엄숙한 자리라고 생각하니 옷차림도 고민됐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됐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리암이 다가왔어요.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수진이 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벌써 저를 아들처럼 대해주시거든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지만 한편으론 쓸쓸했습니다. 내 아들이 다른 집 아들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런 마음은 꾹 누르고 웃어 보였죠. 우리는 강남의 한 고급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잘 어우러진 인테리어가 인상적인 곳이었어요. 개인실로 안내받아 들어가자 이미 수진의 부모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헬렌 씨.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수진의 어머니가 따뜻한 미소로 일어나 제 손을 잡았어요. 영어는 서툴렀지만 그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수진의 아버지도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셨죠. 멀리서 오셨는데 불편한 건 없으신지요? 자리에 앉으니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 다른 문화를 가진 우리가 한자리에 모였으니까요. 수진이 통역을 맡았지만 가끔 머뭇거리며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저희 딸이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많이 도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수진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는 리암이 수진을 사귀기 전까지 그녀를 만난 적도 없었지만 그런 오해가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분의 따스한 배려가 느껴졌죠. 아니에요. 오히려 제 아들이 수진 덕분에 많이 행복해 보여 제가 더 감사하죠. 말하고 나서 스스로 놀랐어요.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이제야 수진을 리암의 행복을 빼앗아 간 사람이 아니라 더해주는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나 봅니다. 식사가 시작되었고 테이블에는 정말 다양한 한식이 펼쳐졌어요. 한국 전통주인 약주라는 것도 나왔는데 은은한 맛이 좋았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풀어지자 대화도 자연스러워졌죠. 우리나라에서는 며느리 어머니를 안사돈이라고 부른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수진 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가족. 얼마나 오랜만에 듣는 단어인지. 리암과 둘이서만 지내던 우리에게 이렇게 넓은 가족이 생긴다는 건 꿈만 같았습니다. 대화 중에 수진의 아버지가 슬쩍 물으셨어요.
헬렌 씨는 손주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너무 직설적인 질문 같았거든요. 하지만 곧 수진의 어머니가 남편의 팔을 살짝 치며 웃으셨어요. 여보, 그런 말씀은 아직 이르지요. 젊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한국에서도 이런 질문이 예민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손주라. 생각해 본 적 없진 않았죠. 리암의 아이를 안아볼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았으니까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리암과 수진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 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리암이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희 아기가 생겼습니다. 순간 테이블에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수진의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을 껴안았죠. 수진의 아버지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일어나 리암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된다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기쁨인지 놀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라니.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은 사라지고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따뜻함만 남았어요. 축하해, 리암, 수진아. 겨우 이 말을 꺼낼 수 있었습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리암이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었죠. 엄마가 될 줄은 몰랐죠? 지금은 3개월이에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모든 게 건강하대요. 수진의 어머니가 제게 다가와 두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가족이 되었네요. 안사돈.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제가 이렇게 울 줄은 몰랐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감정인지 이제야 풀어내는 것 같았어요. 식사 후 수진의 부모님은 우리에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네셨습니다. 열어보니 아기 옷과 장난감이었어요. 미리 준비해 오셨다는 건데 이미 알고 계셨나 봅니다. 사실 며칠 전에 들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할 거라고 해서 기다렸답니다. 수진의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중요한 소식을 가족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나누는 게 의미 있나 봅니다. 나오는 길에 리암이 제 팔짱을 끼며 물었어요. 엄마, 진짜 기뻐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그런데 왜 이제야 말한 거니? 엄마가 오시면 직접 말하고 싶었어요. 전화나 영상통화로 듣는 것보단 훨씬 특별하잖아요. 그 말에 또 한 번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세심한 아이였나 싶었어요. 어쩌면 제가 몰랐던 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가 된다. 이제 내 인생에 또 다른 장이 열리는 건가? 처음엔 두렵고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설렘이 더 컸어요. 아파트에 도착해 거실 소파에 앉자 리암이 작은 종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아기 초음파 사진이에요. 엄마도 한 장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냈어요. 아직 형체가 뚜렷하진 않았지만 작은 생명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손주. 리암의 아이. 우리 가족의 새 식구. 고마워, 리암. 정말 소중한 선물이구나. 그날 밤 베개에 기대 앉아 초음파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사진 뒤엔 수진이 한글로 뭔가 적어 놓았더군요. 리암에게 물으니 우리의 첫 만남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란 나라, 이 사람들.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따뜻함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제게도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캐나다에 있는 친구 마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믿어지지 않겠지만 난 곧 할머니가 될 거야. 그리고 이곳에서 또 다른 가족을 찾은 것 같아. 보내고 나서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 도시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았어요. 내 손주가 태어날 도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곳.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한국 방문 후 캐나다로 돌아간 지 7개월 리암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의 출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었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수진이가 이틀 전부터 진통이 시작됐어요. 병원에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곧 태어날 것 같대요. 혹시 올 수 있으세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캐나다와 한국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원망스러웠던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결심이 섰죠. 당연하지. 바로 비행기표를 예약할게. 금방 갈게, 리암.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처음과 달리 망설임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어요. 그저 빨리 가서 리암과 수진 곁에 있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죠.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7개월 전 이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때는 또 언제 한국에 갈까 고민했는데 이렇게 빨리 다시 가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때와 지금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어요. 하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가웠죠. 이번엔 우철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헬렌 씨 마중 나왔습니다. 수진이가 방금 출산했어요. 여자아이예요. 그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녀. 제가 할머니가 되었다니. 너무 벅차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우철의 차로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우철이 말했어요. 어머니께서도 시골에서 올라오셨어요. 지금 병원에 계시고요. 아버지는 내일 오실 거고요. 가족들이 모두 모인다는 사실이 묘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흩어져 지냈는데 이런 단란한 모습이 부러웠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산부인과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리암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엄마, 와줘서 고마워요. 딸이에요, 우리 딸. 리암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제 아들이 아빠가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언제 이렇게 커서 자기 가정을 꾸렸을까 싶었어요. 병실 안으로 들어가자 수진이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 옆엔 작은 아기 침대가 있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가 먼저 알아보시고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안사돈 오셨군요. 우리 손녀 보러 오셨죠? 수진 어머니와 포옹을 나누고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출산 직후라 지쳐 보였지만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어머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수진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와야지. 고생 많았어, 수진아. 그리고 마침내 아기 침대 앞에 섰어요. 작은 담요에 쌓인 아기는 너무나 작고 여려 보였습니다. 붉은 얼굴, 꼭 감은 눈, 작은 주먹. 완벽한 생명체였죠. 안아보실래요, 엄마? 리암이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 제게 건넸습니다. 손녀를 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사랑이 가슴에 몰려오는 것 같았어요.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안녕, 우리 작은 천사. 할머니야. 아기의 작은 손가락이 제 손가락을 꼭 잡았어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존재가 주는 위로와 행복이 이토록 클 줄 몰랐어요. 이름은 정했니? 리암과 수진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에밀리 소라예요. 영어 이름과 한국 이름을 함께 지어줬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이름을 따서요. 에밀리. 제가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이름이었습니다. 리암이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름다운 이름이구나. 에밀리 소라. 우리 소중한 보물. 병실에서 나온 후 우리는 병원 카페에 모여 앉았습니다. 수진의 어머니가 손수 싸온 김밥과 과일을 나눠주셨어요. 산모에겐 미역국이 좋다고 해서 내일 아침 일찍 끓여올 거예요. 헬렌 씨도 같이 드세요. 기운 나는 음식이니까요. 수진 어머니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캐나다였다면 병원 식당에서 끼니를 때우거나 패스트푸드를 사 먹었을 텐데 이렇게 직접 음식을 준비해 오시다니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병원과 리암의 집을 오가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는 캐나다와 달랐어요. 가족들이 산모를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아기를 돌봐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놀라웠던 건 이웃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리암과 수진의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음식과 선물을 들고 찾아왔어요. 어떤 분은 직접 든 아기 양말을, 또 어떤 분은 영양식을 가져오셨죠.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웃이 가족처럼 챙겨준다는 뜻이죠. 수진의 설명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선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문화가 살아있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아파트 단지 노인회에서 오신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제 나이 또래의 할머니들이 손수 만든 베네쩌 고리를 들고 오셨어요. 외국인 손녀라고 해서 특별히 만들었어요.
우리 동네 아기니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문화도 다르지만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다는 걸 느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낯선 나라에서 깊은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퇴원날, 리암의 집으로 수진과 아기를 모셔왔어요. 집에는 이미 수진의 부모님과 우철이 와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우리 아기의 첫 귀가라고 쓴 현수막까지 걸려 있었죠. 아기 에밀리 소라를 포근한 침대에 뉘이고 모두가 둘러앉아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 사진을 찍었어요. 헬렌 씨, 이제 저희 집에서 며칠 더 머무르다 가세요. 오래 계시면 좋겠지만 바쁘시다면 아기 100일 잔치 때라도 꼭 다시 오세요. 수진 어머니의 초대에 감사하다고 했지만 사실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했어요. 가능한 한 오래 머물고 싶었습니다. 손녀의 첫 울음소리, 첫 웃음, 첫 뒤집기. 그 모든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도시, 이 나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저 지도 위의 작은 나라, 제 아들이 떠나간 먼 곳.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지금 이 도시는 제 손녀가 태어난 곳, 제 가족이 사는 곳, 그리고 제가 따뜻한 정을 느낀 곳이 되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서울의 밤하늘 아래서 생각했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닐까? 처음엔 거부하고 두려워했던 변화가 결국엔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수도 있겠구나. 손녀 에밀리 소라가 태어난 지 3주째 되는 날, 저는 여전히 서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처음 계획은 일주일 정도 머물다 돌아가는 거였지만 날이 갈수록 떠나기가 어려워졌어요. 손녀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싶었고 이 새로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소라의 작은 얼굴을 보는 것이 하루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아직 갓난아기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어제는 눈을 더 또렷이 뜨더니 오늘은 손가락을 더 힘차게 움직이고 그 작은 성장에도 가슴이 벅차올랐죠. 리암과 수지는 신생아를 돌보느라 지쳐 보였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가끔 아기를 안아주는 것과 간단한 집안일을 돕는 정도였지만 그것만으로도 두 사람이 고마워했습니다. 엄마, 계속 여기 있어줘서 고마워요. 엄마가 계셔서 정말 든든해요. 리암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혼 후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제가 충분히 좋은 엄마였는지 늘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리암에게 의지가 되는 존재라니 뿌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의 부모님이 아기를 보러 오셨어요. 수진 어머니께서 직접 끓이신 미역국과 반찬을 가져오셨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두 분이 돌아가시고 수진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아기도 깊이 잠들었죠. 거실에는 저와 리암만 남았습니다. 리암이 와인 2잔을 따르며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 오랜만에 둘이서 이야기 좀 할까요? 묘하게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이 많았지만 늘 적당한 타이밍을 놓쳤거든요. 뭔가 중요한 대화가 시작될 것 같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래, 좋지. 리암이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오겠다고 했을 때 엄마가 반대하셨잖아요. 그때 많이 서운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의 제 모습이 부끄러웠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돼요. 엄마는 절 걱정하셨던 거죠. 낯선 나라, 다른 문화. 불안하셨을 거예요. 리암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성숙했다니. 그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 놀라웠어요. 엄마, 항상 궁금했어요. 제가 어릴 때 아빠가 떠난 후 엄마는 어떠셨어요? 정말 힘들었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리암과 그 시절에 대해 깊게 대화한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강한 모습만 보여주려 했으니까요. 침묵 끝에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 너무 무서웠지. 혼자서 너를 키울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더 엄격해졌던 것 같아.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정이 완전히 무너질까봐 항상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말을 이어가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꽁꽁 묶어두었던 감정이 흘러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너에게 너무 엄격했던 것 같아. 아빠 역할까지 하려고 했던 거지. 하지만 결국 지나치게 통제하려 했던 건 내 불안감 때문이었어. 네가 나마저 떠날까봐 두려웠던 거야. 리암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엄마. 저는 엄마가 자랑스러웠어요. 다른 아이들은 두 부모가 있는데 저는 혼자서 저를 키우시면서 일까지 하시는 엄마가 있었죠.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리암을 꼭 안았어요.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마음에서 쏟아져 나왔죠. 미안해, 리암. 네가 한국에 오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던 것도, 수진이를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았던 것도 모두 내 두려움 때문이었어. 네가 행복한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묻기보다는 내 불안을 먼저 생각했던 것 같아. 리암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그리고 그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가 여기 와서 모든 걸 직접 보고 받아들여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저도 더 행복해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 그리고 앞으로의 꿈까지. 마치 오래된 벽이 허물어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우리는 엄마와 아들이 아닌 두 명의 어른으로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수진이가 불안했어. 왜 하필 한국 여자일까라는 생각도 했고.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느껴져. 수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네가 그 아이와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해 보여. 리암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 정말요? 수진이와 잘 지내주셔서 감사해요. 솔직히 처음엔 두 분이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했거든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나도 걱정했어. 하지만 지금은 나는 아들만 잃은 게 아니라 딸을 하나 얻은 셈이야. 수진이는 정말 따뜻한 아이더구나. 리암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정말로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날 밤 아주 오랜만에 가벼운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라가 울음소리로 모두를 깨웠어요. 수진이 먼저 일어났지만 저도 곧 따라 일어났습니다. 소라의 작은 얼굴을 보니 어젯밤의 대화가 떠올랐어요. 이 작은 아이는 두 문화, 두 나라의 사랑을 받으며 자랄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리는데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혹시 시간 되세요? 우리 동네 근처에 예쁜 공원이 있는데 소라랑 같이 산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진의 제안에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정말 좋겠구나.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소라를 작은 유모차에 태우고 초록빛 나무들 사이로 걸었어요. 서울의 봄은 생각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걸으며 문득 제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더 이상 지도 위의 작은 점이 아니었습니다. 제 손녀가 자라날 곳, 제 아들이 행복을 찾은 곳, 그리고 이제는 제게도 또 하나의 고향 같은 곳이 되었어요. 수진이 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저희를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더 고맙지. 내게 이렇게 소중한 가족을 선물해줘서. 그날의 봄볕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손녀 소라는 날이 갈수록 더 사랑스러워졌고 저는 이곳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젖어들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죠. 캐나다에 있는 제 집 미뤄둔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떠나야 해요, 엄마. 리암이 아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거실에서 짐을 정리하는 저를 바라보는 그의 모습이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학교 견학을 가기 전날 불안해하던 모습처럼요. 그래야 할 것 같아. 하지만 곧 다시 올게. 다음에는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할게. 약속하듯 말했지만 솔직히 저도 떠나기 싫었어요. 이제 막 할머니가 된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데 이렇게 떠나는 게 마음 아팠거든요. 하지만 영원히 머물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출국 전날 저녁 수진의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수진의 부모님, 우철, 그리고 놀랍게도 동네 이웃들까지. 저를 위한 작별 모임이었어요. 헬렌 씨, 이건 우리 동네 주민들이 함께 준비한 작은 선물입니다. 우철이 나무 상자를 내밀었어요. 열어보니 한국 전통 공예품들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한지로 만든 사진첩이었어요. 제가 직접 만든 건데 어떻게 한지 공예를 배우게 되었냐면요. 우철이 수줍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군 제대 후 전통 공예를 취미로 배우고 있었어요. 그 섬세한 손길로 제 추억을 담을 앨범을 만들었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건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들로 채워뒀어요. 캐나다에 돌아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앨범을 넘기자 이 한 달간의 추억들이 한 장 한 장 펼쳐졌습니다. 소라가 태어난 날, 처음 안아본 순간, 모두 함께 공원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수진의 부모님 댁에서 함께한 저녁 식사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감사합니다, 우철 씨. 선물을 받고 나니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과 헤어져야 한다니. 하지만 이건 안녕이 아니라 잠시만 안녕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수진의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안사돈, 다음에 오시면 저희 시골집에도 꼭 와보세요. 공기도 좋고 우리가 직접 기른 채소들도 맛보실 수 있어요. 그 초대가 얼마나 진심으로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캐나다에서는 이웃들조차 형식적인 인사만 나눌 뿐인데 여기서는 만난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들이 이렇게 진심으로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다니요. 꼭 그럴게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어느새 저도 수진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건 그게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또 하나의 가족을 얻은 것 같았으니까요. 저녁 식사는 정말 푸짐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와 이웃들이 가져온 음식들로 테이블이 가득 찼어요. 불고기, 잡채, 김치, 각종 나물과 찌개까지. 마치 작은 잔치 같았죠. 헬렌 씨, 이건 제가 특별히 준비한 약주예요.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전통주인데 작별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파트 옆집에 사시는 김할머니가 정성스럽게 포장된 술병을 건네셨어요. 단 한 달 만에 저는 이렇게 많은 이웃들과 정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식사를 마치고 모두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의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헬렌 씨는 한국에 대한 인상이 어떠신가요? 처음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른가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한국은 제게 그저 지도 위의 작은 나라, 아들이 떠나간 먼 곳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처음엔 한국이 너무 작고 멀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제 아들이 이곳에서 행복할 수 있을지 의심했죠. 하지만 지금은 이곳이 작은 나라가 아니라 큰 마음을 가진 나라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정신. 그게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제 말에 모두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우리나라는 땅은 작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넓답니다. 헬렌 씨도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언제든지 돌아오세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제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밤이 깊어지자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암, 수진, 그리고 아기 소라와 함께 거실에 앉았어요. 소라는 제 품에 안겨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와주셔서요. 리암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아들의 눈에도 이별을 앞둔 아쉬움이 담겨 있었죠. 아니야, 내가 고마워. 너희 덕분에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니까. 소라의 작은 손가락을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떠나기 싫다는 마음이 더욱 강하게 들었어요. 곧 다시 올게. 소라가 자라는 모습을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수진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어머님, 우리도 캐나다에 방문할 계획이에요. 소라가 조금 더 크면 할머니 집도 보여주고 싶어요. 그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맞아요. 이젠 양쪽을 오갈 수 있어요. 한쪽에만 머물러야 하는 게 아니라 두 나라를 모두 품에 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동안 익숙해진 서울의 풍경이 하나둘 지나갔어요. 첨단 빌딩들, 한강, 그리고 활기찬 거리들.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풍경이었죠.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치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소라는 리암의 품에 안겨 해맑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할머니 잘 다녀오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엄마, 이건 제가 준비한 편지예요. 비행기에서 읽어보세요. 리암이 작은 편지 봉투를 건넸습니다.
꼭 안아주며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사랑해, 리암. 수진이도 소라도. 모두 내 소중한 가족이야. 뒤돌아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첫 방문 때처럼 두려움이나 불안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리라는 약속과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비행기에 올라 창가에 앉았습니다. 이륙하면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리암의 편지를 열었어요. 사랑하는 엄마에게, 엄마가 한국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처음 제가 한국에 간다고 했을 때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이제야 이해가 돼요. 저도 부모가 되고 나니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엄마는 항상 저에게 최선을 다하셨어요. 제가 행복하길 바라셨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길 원하셨죠. 때로는 너무 엄격하다고 느꼈지만 그건 모두 사랑 때문이었다는 걸 이제 알아요. 한국에서의 이 한 달이 엄마에게도 특별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엄마가 수진이와 소라를 사랑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의 가족이 되었네요. 캐나다에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에 만날 때까지 소라의 사진을 자주 보내드릴게요. 우리도 곧 캐나다로 놀러갈 계획이에요. 그때 엄마의 고향도 소라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리암 올림.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구름 위에 떠오른 해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제 인생에는 두 개의 고향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캐나다, 다른 하나는 제 손녀가 태어나고 새로운 가족을 만난 한국. 핸드백에서 우철이 만들어준 앨범을 꺼내 한 장 한 장 다시 넘겨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모두가 함께 찍은 사진 아래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세계에서 가장 크다. 그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은 지도상의 크기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큰 마음을 가진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이제 저의 자리도 생겼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높이 올라갔습니다. 멀리 지평선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선이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이제 전 세계에 제 가족이 있습니다. 안전벨트 사인이 꺼지자 승무원이 다가와 음료를 물었어요. 차 한 잔 어떠세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여정이구나. 가장 두려워했던 변화가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들의 선택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한 어머니가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된 여정이었습니다. 헬렌의 이야기는 편견을 넘어서는 용기,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를 보여주었죠. 처음엔 작고 먼 나라라고만 생각했던 한국이 어느새 헬렌에게 두 번째 고향이 되었습니다. 첨단 도시의 모습, 가족의 유대, 이웃들의 따뜻한 정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삶이 더 행복하다는 것. 구독자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민국이었습니다.